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사업 시행자인 삼성물산의 지속적인 불탈법적 행위로 업체와 현지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대납해준 4대 보험료, 직장을 그만두면 고용주에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과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이라며 부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다 오염 등 시행사인 삼성물산의 불탈법적 행위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고발을 해왔는데요.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오늘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얘기해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안인진이라는 곳입니다. 안인, 편안할 안자에 사람 인자를 쓰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다, 편안한 곳이라는 뜻의 안인지는 동해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강릉의 숨은 보석 같은 곳입니다. 안인진 어촌계를 중심으로 동해 바다에서 어업과 양식업 등을 하며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곳이 지난해 10월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편안함이나 안온함과는 거리가 먼 시끌시끌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특수목적 법인 구성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KB국민은행, 남동건설 등은 화력발전소 건설에 5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이라며 안인지는 물론 강릉시 전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전망에 그쳤고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릉 현지 건설 관련 업체들의 건설공사 참여는 10% 정도로 미미했고 공사 대부분이 외지업체나 외부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강릉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안인화력발전소 공사가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법률방송 취재 결과 시행사인 삼성물산은 육지에서 세척해서 바다에 투하해야 하는 파쇄석을 바다 위에 띄워놓은 대형 바지선에서 바닷물로 씻어서 바다에 투하하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해상공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물질들이 주변 바다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오탁 방지막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잠수부를 동원해 부랴부랴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저희 법률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삼성물산의 이런 불탈법 공사로 해상오염도 오염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양대 수입원인 어업과 관광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지 어촌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강릉시와 산자부는 무엇 때문인지 불탈법 공사에 대한 시정 조치나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민들 입장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화력발전소 건설로 혜택은커녕 피해만 입고 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삼성물산이 어민들 때문에 공사에 방해를 입고 있다며 소송까지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삼성물산이 해상공사장 주변에 어구가 설치돼 공사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민들이 어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아닌 어촌계에 보낸 겁니다. 이에 어민들은 법률방송 취재진의 화력발전소 공사로 수년째 조업을 할 수 없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마당에 삼성물산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아 이뤄지고 있는 정상적인 조업 활동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하소연했습니다. 더구나 점입 가경으로 삼성물산이 철거 공사를 하며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지난달 삼성물산을 상대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까지 제출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에너지 헌법으로 불리는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탈원전 기조를 내세우며 미세먼지,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 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현 정권이 아닌 전 정권에서 결정된 일이라 해도 그 진행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 정부도 공사가 제대로 주민의 피해가 안 가게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당연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전 정권에서 결정된 일이니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입니다. 안인진 어민들은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냐고, 무엇을 위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냐고. 정부는 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법률방송 취재파일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고용주가 대납해준 4대 보험료를 직장을 그만두면 고용주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유모 씨 사례입니다. 유 씨는 2007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만 10년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이 병원 원장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소송을 내자 이제 병원 원장 김모 씨는 유 씨를 상대로 역으로 맞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가 병원에 근무할 당시 자신이 대납해준 유 씨의 4대 보험료 부담금 약 2,400여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건데요. 이에 공단에서 이 사건도 맡아서 2건의 소송을 별건으로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 쟁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서는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 임금 확인서가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병원장 김 씨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었는데요. 외양만 놓고 보면 법률상 근로자가 내야 할 부분을 사업주가 대납해 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유 씨가 해당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제 병원장 김 씨가 단순 행정착오로 간호조무사 유 씨 4대 보험료를 대신 내준 것인지 아니면 애초 유 씨의 보험료를 내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른바 법률상 악의의 비체 변제 사건입니다. 네, 이 법률상 악의의 비체 변제, 이게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민법 제742조에는 비체 변제 조항이 나옵니다.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위해 임의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추후에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에 병원장 김 씨는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납부 의무가 유 씨에 있음을 알면서도 유 씨를 위해 대납한 비체 변제가 아니고 행정착오다, 즉 실수로 보험료를 대납했고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공단은 행정착오가 아닌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병원장이 4대 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은 이제 사업주가 내는 것으로 하고 급여는 세후로 160만 원에 맞춰주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비체 변제에 해당해서 보험료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네,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법률방송이 1, 2심 판결문을 입수했는데 이제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공단 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병원장 김 씨가 4대 보험료 납부 책임이 법령상 간호조무사 유 씨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수행한 공단 박범진 변호사는 세전 급여 계약이 아닌 이번 사건과 같은 세후 급여 계약의 경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등과 관련한 유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번 사건이 이런 문제에 대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업주가 알면서 내준 거지 내가 먼저 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나를 상대로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내주고 이제 와서 지금 10년치 걸 다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비체 변제를 주장을 해서요. 네, 병원장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김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퇴직금이든 뭐든 사회 초년생이나 약자들 상대로 이렇게 얼렁뚱땅 덮어 씌우는 관행들은 좀 근절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빅뱅에 대한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수상한 빌딩이 논란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어제 한 방송사의 보도로 이제 촉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군복무 중이죠.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이 그 건물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는 뭐 사진관이나 음식점 이런 걸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 건물 5개 층에서 그 유흥 주점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네. 나아가서 성매매 알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금 의혹 보도가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식당 인근의 상인들도 그 건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거기에 룸살롱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본인 건물에서 이렇게 불법 유흥이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몰랐을까요? 이거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담제 빅뱅의 그 대성 씨는 이제 이 건물을 이제 본인이 매수하기 전부터 네. 이러한 불법적인 이제 유흥업소 및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것까지는 이제 본인은 몰랐다 이런 입장을 아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 건물주가 받는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에 하나 지금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건물주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이런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임대차 관계를 계속 계약을 지속했다라고 하면 성매매 알선 처벌 특례법에 따라서 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서 이제 그 건물주가 처벌된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건물주가 그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다라는 그러한 정황이 충분히 수집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성매매 알선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대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성은 이제 보도 내용의 그 건물이 이제 본인이 입대하기 직전에 매입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면서 매입 후에 이제 본인은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건물 매입 당시 그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그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형태에 대해서 본인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또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도 책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빅뱅 이 대성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뭐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성이 실제로 이 본인 소유의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정말 실사를 구체적으로 다녀서 그 건물에서 어떤 불법 유흥업소의 운영 및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만한 그러한 정황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면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본인은 돈만 투자하고 그 건물의 매수나 이런 것들은 대리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처리한 것이고 본인은 그냥 소유주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알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라고 본다면은 또 처벌을 면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그룹이었던 이 빅뱅이 요즘 좀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는 걸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좀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시킨 교육부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했던 전북교육청이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자사고로 남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은 근거로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은 평가지표인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항목 반영에 대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따라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틀째인 오늘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장으로 14명이 승진하는 등 검사장급 간부 39명이 승진 또는 전보됐습니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2인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고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대검강력부장, 창원지검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불립니다. 대검차장에는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들 핵심 요직과 함께 서울 남부지검장의 송사면 제주지검장, 서울 북부지검장의 오인서 대검 공안부장, 서울 서부지검장의 조상철 대전지검장이 임명됐는데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간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후배나 동기가 임명되면 검찰 조직을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동기들을 대거 핵심 보직에 기용함으로써 더 강력한 집단지도 체제를 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은 감사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경남 과기대 총장 등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교체된 조국 민정수석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기용이 유력합니다. 조국 수석은 인사 발표 후 내놓은 퇴임의 변을 통해 업무 수행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다며 저를 향하여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에 존중의 의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SNS를 통해 친일파, 죽창가 등의 주장과 표현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7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